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고 제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 남편과의 첫 만남과 결혼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한 여름날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고 씩씩하고 믿음직스러웠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부신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는 정말 소소한 것들조차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김진수였습니다. 진수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진수를 키우며 많은 행복을 느꼈고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더욱 깊이 다져갔습니다. 진수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진수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뗄 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진수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고 우리는 그런 진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진수가 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진수가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더욱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진수는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진수가 수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수진은 밝고 착한 사람으로 진수와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는 수진을 가족으로 맞이하며 우리 가족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수진과 진수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자를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진수와 수진은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수진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저를 배려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었고 치료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수에게 병원비를 위해 현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수가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고 저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 진수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 보였지만 점점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와 수진은 저에게 집안일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요리를 하거나 손자를 돌보는 일들이 늘어났고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수와 수진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피곤해졌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 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진수와 수진이 저를 부엌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더 많은 요리를 해주셔야 해요.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섰습니다. 손과 발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힘겹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의 부담은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수와 수진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쌓여있던 설거지를 시작으로 하루의 집안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냄비를 닦고 다른 손으로는 음식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진수와 수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손님이 오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수진은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은 점점 더 더워졌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고 손을 대었지만 그저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청소와 설거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활발한 손자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저를 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의 에너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로서 그를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아파요. 손자는 울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달래주었지만 제 몸은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달래고 나니 다시 집안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아직도 해야 할 청소가 쌓여 있었고 저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저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피곤한 몸으로 그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진수와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 청소를 다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진은 집 안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청소가 다 안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희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몸을 추스리며 다음 날을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될 일상이 두려웠지만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는 진수와 수진이 저녁 식사 후 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수진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채 리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청소도 덜 됐고 음식도 맛이 없었어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도 힘들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쉬기도 힘들어. 수지는 답답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결국 저와 진수, 수지는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자가 거실에서 놀다가 넘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그를 달래주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손자가 울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손자를 달래며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라고 말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수와 수진이 이 상황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손자도 제대로 못 돌보고.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달라고 한 건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의 비난을 듣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수와 수진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안은 계속해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며느리 수진과의 갈등도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저를 부엌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음식이 너무 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답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왜 항상 불만만 있니? 수진은 화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진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제 건강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더 이상의 무리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님, 지금 상태로는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수와 수진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일 때문에 바빠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진수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더 지쳐갔고 마음의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진수와 수진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곁에 있는 구급대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며 제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식이 흐려져 갔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저를 긴급하게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얼굴은 심각했고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수와 수진은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라봤어요. 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건강을 더 챙기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해진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진수와 수지는 저에게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수와 수진이 저를 더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웃 친구도 저를 도와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영희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친구는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도움과 진수와 수진의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과 손자 돌보기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진수와 수진도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웃 친구와 함께 진수와 수진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저와 진수, 수지는 마지막으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무거웠고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잘할게요. 그런데 엄마도 우리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알아, 진수야. 수진아. 그런데 나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이 대화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이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병원 재방문 날 의사는 여전히 저에게 더 이상의 무리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님, 지금 상태로는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수와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그제서야 저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진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진수와 수지는 저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계속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진수와 수지는 더 이상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수와 수진, 손자까지 모두 모여 앉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손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와 수진도 함께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저는 그들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날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손자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